광장에는 어느 때보다 젊은 20, 30대 여성들이 많았다.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는 페미니스트들의 구호 피켓을 든 사람들이 보였다. 사실 그들은 언제나 광장에 많았지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모른다. 촛불 집회의 발언권이 나이 많은 40대 50대 남성들에게 주어지거나 단체의 대표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그녀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해 응원봉을 들고 나온 덕에 그들이 눈에 띄었을 수 있다. 물론 2016년과 비교해 여성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대 남성들의 참여가 줄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 혐오 정치는 여성들의 퇴진 집회 참여를 늘렸고 20대 남성들의 참여를 줄였다. 또한 성소수자들도 민주주의 지키는 성소수자라는 피켓을 들고 혐오 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소수자들이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 이외에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농성하던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사람들에게 전해져 지금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대한 지지가 하루 4,000명 서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참사에 기대고 있다. 국가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159명이 사망했음에도 사과 하나 하지 않던 정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20, 30대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경험한 세대다. 실제 2016년과 2024년의 대통령 탄핵의 유사점을 말할 때 거론되는 것이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이태원 참사 그리고 철도 파업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생명구조에는 관심 없고 공공성이 있어야 할 영역들을 민간에 팔아넘기기에 급급했기에 자초한 파국이다. 권위주의 정치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과 맞닿아 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소설을 쓰며 했던 질문에 대해 말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란 질문을 가지고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검토하던 자료 중 1980년 5월 광주에 있던 젊은 야학교사의 일기를 읽으며 질문이 달라졌다고 했다. 야학교사 박용준은 시민자치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고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소설의 방향이 두 개의 질문이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로 말이다. 어쩌면 윤석열의 퇴진은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빚진 것인지도 모른다. 죽은 자가 현재의 혐오 정치를 구해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참사의 희생자 덕에 우리는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국가권력은 무엇을 위해 봉사되어야 하는지 깨달았는지 모른다. 재난 참사만이 아니라 산재 참사,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가 많이 죽은 아리셀 참사를 보았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보며 반생명, 혐오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윤석열의 여성 혐오로 성폭력 범죄는 증가했고 여성 살해도 증가했다. 2023년 안에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살인과 살인 미수를 포함 최소 449명,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살인과 살인 미수를 포함 84명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10대와 20대가 많아진 것은 혐오 정치의 결과이다. 반생명은 반노동과 이어진다. 여성 혐오는 반생명이자 불평등이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아스팔트 우익, 동성애반대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비정상으로 낙인 찍으며 괴롭혔다. 이렇게 죽은 여성들과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퇴진 이후의 사회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안의 민주주의와 혐오에 대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회에 있던 시민들이 나눈 대화에서 느껴진 소수자 혐오에 놀랄 때가 종종 있다. 윤석열의 여성 혐오에 대해 말하면 윤석열 탄핵만 말하지 왜 페미니즘까지 말하냐며 비난하는 시민이 있었고, 성산업 종사자의 발언에 대해 내용이 아닌 그의 직업을 욕하던 시민들도 있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통치를 잘못한 것이 아내인 김건희 탓으로만 돌리거나 반인권적 행위를 치매로 등치하는 것은 여성 혐오와 질병 혐오이다. 치매에 걸린 것이 어떻게 윤석열의 반인권, 반민주 행위와 같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혐오에 물든 이유는 우리 사회의 혐오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혐오 표현과 배제적 사고에 익숙해진다.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내면에 물든 혐오가 사라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변할 수 있다. 퇴진을 넘어 평등 세상을 향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한 때다.